시장보다 먼저 오르고 더 많이 오르는 주식, 이걸 시장 주도주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차트 하나로 주도주를 찾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1% 오를 때 이 종목이 10%나 올랐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장보다 강한 종목, 즉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주가를 종합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온도계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같은 대기업들이 포함된 200여 개 대형주들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는 건 전체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시장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죠. 국내 증권사 차트 툴에서 비교 기능으로 코스피 200과 종목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차트가 지수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면 그 종목은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입니다. 이 기능은 트레이딩뷰뿐 아니라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국내 HTS, MTS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종목 차트에서 비교 지수를 눌러보세요. 이 비교 차트를 통해 내가 고른 종목이 코스피 200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종목이 바로 하락장에도 버티고 상승장엔 더 빨리 오르는 종목이죠. 증권사 HTS, MTS에 있는 이 비교 기능 단 한 번만 써보면 종목 고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차트를 비교하세요.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주식을 찾으세요. 오늘은 시장보다 강한 주식을 찾는 법, 즉 주도주 발굴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수보다 먼저 오르고 더 크게 오르는 종목, 바로 그게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트레이딩뷰나 증권사 차트에 비교 기능을 활용하면 이런 종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주도주는 상승장에서 더 큰 수익을, 하락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시장보다 앞서가는 종목이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장 흐름을 이끄는 주도주에 먼저 올라탈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종목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고 주도주는 시장을 이끕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 즉 대장주 식별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내 주식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주식에서 주도주를 찾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내용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빨간불은 없고 내 계좌엔 파란불만 가득합니다. 계속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이럴 땐 존버, 저럴 땐 손절. 기준 없이 버티다 폭망합니다. 오늘은 존버냐 손절이냐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장이 흔들릴 땐 좋은 기업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 뉴스, 전쟁 이슈, 외국인 매도, 이런 외부 변수로 떨어진 주가는 기업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실적 잘 내고 있는 종목이 시장 전체 급락에 따라 빠지고 있다면 그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이유가 변하지 않았다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주가는 늘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필수고 눌림은 기회가 될 수 있죠. 특히 61선이나 박스권 하단처럼 중요한 지지선에서 주가가 멈춰 있다면 그건 아직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은 세력이 물량을 다시 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큰 하락 없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지선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은 조용하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힌트입니다. 만약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와야 해요. 하지만 조용한 하락이라면 그건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호재 이후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면 그 하락은 오히려 눌림목일 가능성이 크죠. 거래량이 말해주는 진짜 속마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무너졌다면요. 예상보다 실적이 악화됐고 회사의 핵심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고 심지어 횡령, 분식회계, 거래정지 가능성까지 터진다면 그땐 감정 따위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손절, 그것만이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 버티다 보면 오르겠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기업은 결국 주가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주가는 파도처럼 움직이지만 그 파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61선, 박스권 하단, 이평선 지지선, 이런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크게 이탈하면서 거래량까지 터진다. 그건 지지선 붕괴, 플러스 세력 이탈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뜻. 다시 말해 이번 파도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경고죠. 이럴 때 계속 버틴다면 조정이 아니라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지선이 무너졌다면 과감한 손절이 오히려 최선의 전략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놔둬보자. 언젠간 오르겠지. 이 말 낯설지 않죠? 이 순간 이미 계획은 무너졌고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5% 손절이었는데 10%, 15%, 20%. 이젠 아까워서 못 판다는 생각까지 들죠. 계획 없는 존버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냉정하게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손절 버튼은 더 빨리 눌러야 합니다. 그게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업 실적이 건재하고 지지선 근처에서 버티고 있고 거래량이 잠잠하다면 그건 기다림이 답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무너지고 지지선 이탈에 거래량 폭발, 감정까지 흔들린다면 그건 기다릴 자리가 아닙니다. 존버냐, 손절이냐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세워야 합니다. 주가는 파도를 타고 오릅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타다 보면 가끔씩 의심이 들죠. 너무 오른 거 아냐? 지금이라도 팔까? 하지만 상승장이 확실하다면 근거 없는 불안은 그냥 잡음일 뿐입니다. 이럴 땐 감정이 아니라 이유로 매도해야 합니다. 이익 실현도 전략. 하지만 쫄아서 던지는 매도는 후회만 남습니다. 당신의 매도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불안함 때문인가요?
존버냐, 손절이냐,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고 또 후회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기준이 있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의 계좌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하세요. 우린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투자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계좌를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력이 물량을 모을 때 일반 투자자를 속이는 함정 캔들이 있습니다. 속으면 바로 손절. 오늘은 매집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속임수 캔들 탑3,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알려드립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윗꼬리 장대 양봉입니다. 겉으론 마치 돌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세력이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기 위해 만든 말 그대로 미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고 들어오는 순간 세력은 조용히 빠져나가죠.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다? 이럴 땐 무조건 경계해야 합니다. 거래량까지 터졌다면 매수보단 오히려 매도 시점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아랫꼬리 장대 음봉입니다. 갑자기 주가가 쾅 하고 무너지죠.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이건 공포를 유도해서 개인의 손절을 끌어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세력은 이미 저점에 대기 중입니다. 공포에 던져진 물량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매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선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등이 시작됩니다. 이 음봉, 그냥 무서워서 팔아버리면 세력한테 물량만 넘겨주는 꼴입니다. 이럴 땐 차분히 종가를 확인하세요. 꼬리는 길지만 종가가 회복됐다면 그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초반 캔들에서 양봉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되돌림 매수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는 양봉과 음봉이 반복되는 페이크 패턴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방향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답답하다, 움직임이 없다며 지쳐서 손절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타 세력은 조용히 천천히 매집 중입니다. 시간을 벌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구간이죠. 방향성이 없는 것 같을수록 오히려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은근히 우상향하고 있고 저점만 계속 지켜진다면 곧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뚜렷한 방향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거나 눌림목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했다면 그건 곧 그 구간 탈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 전부 심리 조작용 페이크입니다. 캔들의 표정 뒤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세력의 반대편이 아닌 같은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한 차트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절하면 올라가고 버티면 떨어졌던 경험 있으시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은 개미를 의도적으로 털고 시작합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밀어버리는 장대 음봉. 개미들은 놀라서 던지지만 실제로는 이 구간이 세력의 매집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터지는데 음봉은 한정적. 이건 공포를 유도해 물량을 털어내려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번엔 고점 살짝 넘기고 다시 음봉이 나옵니다. 이른바 가짜 돌파. 세력은 일부러 고점을 돌파시켜 단타 매수세를 유인하고 바로 눌림으로 털어냅니다. 개미는 물리자마자 손절, 세력은 그 손절 물량을 그대로 받아먹죠. 이런 구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많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고 은근히 바닥에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세력의 입장 흔적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손절이 쏟아지는 자리는 세력 입장에선 매수 기회일 수 있거든요. 공포가 클수록 매수자 입장에선 냉정해야 합니다. 우린 늘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공포에 팔고 확신에 사죠. 하지만 세력은 그 정반대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손절이 쏟아지는 그 순간 그들은 묵묵히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엔 늘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도를 읽는 눈을 가지세요. 세력은 심리전을 합니다. 그걸 읽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는 손절당하지 말고 세력 위에 타실 수 있는 실전 매매 감각을 저와 함께 키워보시죠. 다음 영상에선 세력이 매집 중일 때 나오는 특수 캔들 패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가는 기억이 있는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 기억이 바로 매물대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매물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물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실차트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물대는 특정 가격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을 말합니다. 이 자리는 심리적 지지 또는 저항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에서는 21,000원대에서 거래량이 집중됐습니다. 이 가격은 이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매물대를 돌파하면 상승 탄력이 붙고 이탈하면 하락 추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돌파 직후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피벗 포인트와 거래량 프로파일을 함께 활용하면 주요 지지 저항선을 더 정밀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차트의 21,000원대는 매물대도 두껍고 피벗 S1과도 겹치고 거래량 프로파일상 POC 지점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세 가지가 같은 가격대 근처에 겹치면 그 지점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구간 134에서 116 사이, 주가가 몇 주 동안 왔다 갔다 했던 자리입니다. 그 말은 이 자리가 과거 매수 매도자들의 심리적 중심이라는 뜻이죠. 지금 주가는 이 구간을 뚫고 올라온 상태, 또 따라서 이제는 이 매물대가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주가가 눌림이 온다면 1위에서 114 부근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면 585원에서 615원 사이 있던 주가가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며 거래가 몰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 있거나 본전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매물대,
즉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대가 됩니다. 현재 주가가 이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라면 또 이 자리를 다시 지켜준다면 다음 저항은 61선 떡, 즉 640원대 부근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주가는 그냥 오르내리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이 쌓인 자리에서 멈추고 반응합니다. 바로 그 기억이 쌓인 자리가 매물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격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 대부분은 초조하게 기다리며 본전 가격만 오면 팔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그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압력이 줄고 오히려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알면 지금이 지지받을 자리인지 뚫고 나갈 자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타든 스윙이든 장기 투자든 매매 심리의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매물대는 HTS 기능 없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가격 구간, 그리고 그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 그게 바로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 위에 주가가 올라서면 지지선, 아래에 있으면 저항선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차트에 캔들이 움직이다. 어느 가격대에서 주가가 자꾸 멈추었다. 다시 튀고 또 눌리고 반복되는 구간이 있죠. 바로 그 자리. 그게 매물대가 쌓이는 구간입니다. 매물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오랜 시간 머무른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몰린 구간,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거기가 매물대입니다. 그 자리는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샀거나 거기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본전이니까 팔고 싶고 누군가는 다시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매물대 위에 있으면 지지 아래에 있으면 저항이 되는 겁니다. 차트에서 박스권을 찾고 그 안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구간을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도 손쉽게 매물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차트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매물대와 지지 저항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물대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쌓인 자리란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다이버전스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트는 계속 오르는데 지표는 반대로 꺾이는 모습.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오늘은 RSI와 MACD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법, 그리고 가짜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과 보조 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는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RSI나 MACD는 고점을 낮추고 있다면 이건 상승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 즉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반대로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지표는 되려 올라가고 있다면 이건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 추세 속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구간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는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MACD나 RSI는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건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고 매도세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럴 땐 추격 매수보다 익절 또는 관망 전략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이버전스도 언제나 맞는 건 아닙니다. 지표가 잠깐 흔들리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패턴 없이 그냥 지지 저항 구간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이버전스는 예상 보조 도구일 뿐 항상 거래량 지지선 저항선 캔들 흐름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매수 타이밍, 하락 다이버전스는 매도 타이밍. 하지만 단독 사용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다른 지표와 함께 봐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당이 반전을 잡는 데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다 계속 오를까? 아니면 언제까지 내리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지표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RSI나 MACD 같은 보조 지표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면 이거 곧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하고 미리 경고해주는 신호인 거죠. 반대로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지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면 이제 바닥 다졌고 다시 올라갈 준비하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미리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단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거래량이나 지지선 저항선 모두 같이 볼 때 훨씬 정확해집니다. 한마디로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시장의 속마음이 다를 때 그 속마음을 읽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버전스로 타이밍의 감을 잡으셨다면 이제 진짜 승부는 돌파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박스권 돌파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실전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흐름이 아니라 타점으로 승부하는 법 함께 배워보시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다음 영상 제작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세를 타고 가야 할까? 아니면 박스권 돌파를 노려야 할까? 잘못 사면 고점, 잘못 팔면 저점. 오늘은 그 실수를 막아줄 돌파 전략 알려드립니다. 박스권이란 일정 구간에서 반복되는 가격 흐름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상단에서 사고 하단에서 파는 실수를 자주 하죠. 왜일까요? 바로 돌파할 것 같은 착각 때문입니다. 추세선은 방향을 말해줍니다. 추세선이 우상향 중이라면 눌림목 매수 전략이 유리하죠.
이때 박스권 돌파는 트렌드 지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돌파에는 성공 돌파와 실패 돌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성공적 돌파는 돌파 후 지지받으며 추세가 지속되지만 돌파 실패 시에는 돌파 후 다시 하락하여 오히려 하방 리스크만 가중하게 되죠. 그래서 돌파 매매는 돌파 확인 후 진입이 핵심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뚫고 눌림목에서 버텨야 돌파 성공입니다. 바로 전 제가 올려드린 다이버전스 영상 참고하시면 매수세가 살아있고 다시 위로 가려는 힘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상단 박스를 뚫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매매하시면 곧 절망에 빠질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단 박스 뚫었다 다시 빠지면 그건 실패한 돌파입니다. 캔들이 윗꼬리만 길고 힘없이 내려간다면 매수자라면 손절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게 진짜 돌파인지 그냥 함정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돌파는 몸통이 박스권 상단을 시원하게 뚫습니다. 윗꼬리 없이 강한 양봉. 이게 핵심이에요. 돌파 직후 바로 밀리지 않고 상단을 딱 지지하면서 버틴다면 이건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돌파는 거래량이 동반돼야 진짜입니다. 매수세가 몰릴수록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대로 몸통은 안 나오고 윗꼬리만 만든다면 이건 세력 형님들이 물량 던지고 빠지는 흔한 패턴입니다. 돌파한 줄 알았는데 금세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땐 함정 돌파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돌파라면 거래량이 따라와야죠. 하지만 거래량이 없거나 잠깐만 치고 빠진다면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구간입니다. 돌파 매수 진입 시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기회가 되지만 그냥 올라간다고 급하게 따라가면 함정에 빠져 불쌍한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 잠깐 멈추시고 비교 요약표 읽어보신 후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혹시 눌림목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눌림목은 무조건 하락이 아닙니다. 추세를 따라가기 위한 숨고르기죠. 주가가 잠시 빠지더라도 추세선 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그게 바로 눌림목입니다. 이때가 바로 추격이 아닌 준비된 매수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잠깐, 일반적으로 추세선은 우상향하는 직선 모양의 선이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본질적으로 추세선이란 건 고점 또는 저점을 연결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리듬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따라서 꼭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곡선 추세선도 쓸 수 있고 꺾여진 추세선도 여전히 유효한 추세선입니다. 이렇듯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추세선도 그 리듬에 맞게 꺾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성과 저점들을 지켜내느냐입니다. 선을 꺾이게 그려도 그게 실제 흐름이라면 그게 진짜 추세선입니다. 오늘 영상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추세선이든 박스권이든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진짜 흐름을 읽어내는 눈입니다. 돌파에 흔들리지 말고 지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쫓는 매매보다 기다리는 매매가 수익을 만듭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복잡해 보여도 이런 핵심 구조만 익히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준비된 대응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절과 익절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그리고 1분봉, 5분봉 기준의 초단타 스캘핑 타이밍 잡는 법, 변동성 매매 전략과 반드시 조심해야 할 포인트까지 실전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타는 타이밍과 심리 싸움입니다. 손절 익절 기준이 없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돈은 잃게 되죠. 단타 매매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손절과 익절의 원칙입니다. 첫째, 고정 손절과 조건부 손절. 고정 손절은 진입가 대비 마이너스 2%가 되면 무조건 컷, 감정 없이 자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죠. 반면 조건부 손절은 추세가 깨지거나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 상황을 보고 컷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미리 기준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손절이 늦어지면 그건 손절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가 됩니다. 손절은 빠를수록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조건부 손절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면 오히려 고정 손절로 훈련하는 게 안전하죠. 다음은 익절 전략입니다. 1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추세를 따라가며 익절폭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중 조절과 분할 매도 전략입니다. 비중은 30%, 30%, 40%로 나눠서 목표 도달마다 분할 매도하거나 분할 매수 후에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이죠. 이 전략들이 잘 작동하려면 항상 계획된 진입과 퇴출이 있어야 합니다. 익절은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아직 더 갈 것 같아라는 생각은 대개 손실로 되돌아옵니다. 일부 익절은 나를 지키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입니다. 추세가 깨져도 최소 수익은 확보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실전 고수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략 3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종목당 손실 허용 금액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이 종목은 마이너스 30만 원까지 손절한다는 식입니다. 이 방식은 종목의 변동성과 상관없이 자기 자본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실전 전략입니다. 5일선, 11선, 21선이 연속으로 깨지면 그건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동평균선 3중 붕괴는 조건부 손절보다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지지선이 3번 무너지면 그건 손절하라는 시장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익절 후 역진입 전략도 중요한데요. 1차 익절하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면 다시 들어가는 것이 고수의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5% 수익 실현 후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하여 재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익절과 동시에 재상승 파동까지 모두 챙기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매매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손절과 익절 시 비중 조절, 그리고 지금 보신 실전 전략들까지. 이 원칙들만 지켜도 절반 이상의 실패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결국 계좌를 지키고 당신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칙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매매도 오늘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 진입 타이밍은 기술이 아니라 반사신경입니다. 하지만 그 반사신경조차 결국 훈련된 원칙에서 나옵니다. 먼저 1분봉 스캘핑 진입 시그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장대양봉 돌파입니다.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 여기에 직전 5분 평균 대비 2배 이상 거래량이 나오면 세력 개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는 돌파에 바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돌파 매수가 아니라 돌파 후 지지 확인 매수입니다. 또 하나 체크할 건 VWAP입니다. 하루 평균 매수 단가인 VWAP을 양봉이 상단 돌파할 때 그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에서 눌림이 나오면 고수는 바로 기회를 노립니다. 이번엔 5분봉 기반 초단타 전략입니다. 이평선이 수렴할 때 5일선, 11선, 21선이 모일 때 그건 폭발 전의 고요입니다. 이후 이평선이 벌어지고 캔들이 이탈하면 추세 진입 타이밍입니다. 이때 양봉이 연속으로 3개 이상 나오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다음 봉은 조정보다 가속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지지선은 이평선, 익절 목표는 직전 파동 고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타에서 더 중요한 건 실전 대응입니다. 먼저 호가창 페이크를 조심해야 합니다. 매수 잔량에 만주가 걸렸다가 체결 전 사라지는 경우는 유인 잔량일 수 있습니다. 또 세력 유도 캔들도 피해야 합니다. 시초가 대비 5% 급등 후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온다면 전 고점 매수자를 털기 위한 유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진입이 아니라 손절 지연입니다. 한번 손절을 미루면 손실은 1에서 3으로 3에서 10으로 커집니다. 들어갈 땐 천천히 나올 땐 번개처럼. 마지막으로 실전 팁입니다. 진입 전 손절선과 익절 기준을 미리 적어두세요. 진입 후 가격이 요동치면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전략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지 항상 점검하세요. 급등장, 박스장, 개별 장세는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타는 결국 즉각적인 대응력의 예술입니다. 그 대응력은 매일 같은 기준을 지키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훈련된 반복만이 당신을 고수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단타는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일관된 기준과 반복되는 훈련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과 익절,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냉정한 판단은 오직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작게 떠 익절은 분할로, 진입은 확실할 때, 퇴출은 주저없이 이 4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실패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어제와 같은 기준을 지키는 꾸준한 태도입니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성실하게 기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매매가 그 시작이 되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매매에 작은 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매일 같은 기준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분이라면 이 채널이 당신의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구독하고 함께 꾸준히 성장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뭘까요? 바로 손절과 익절을 감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죠. 그때 더 들고 있을 걸 왜 거기서 손절했지? 오늘 알려드릴 ATR이라는 지표는 바로 그런 실수를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ATR, 즉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 이건 한마디로 이 종목이 하루에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숫자로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ATR 수치가 15이라면 최근 평균적으로 15포인트씩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즉 시장의 변동폭을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HTS든 트레이딩뷰든 보조 지표 검색창에 ATR만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차트 하단에 선형 그래프로 나타나고 실시간으로 수치가 표시됩니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손절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TR이 12이라면 평균적으로 12포인트는 오르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포인트, 마이너스 6포인트에서 조급하게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익절 목표입니다. ATR 수치의 1.5배나 2배를 곱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ATR이 10이라면 익절 목표는 15에서 20포인트 사이. 이렇게 하면 손익비 1대 1 이상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정말 좋은 이유는 시장이 조용할 때는 짧게 대응하고 크게 흔들릴 때는 넉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시장에 맞춰 자동으로 손절과 익절 범위를 조정해주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느낌으로 마이너스 5포인트에서 손절하고 플러스 8포인트에서 익절합니다. 이건 너무 손해보는 구조예요. ATR을 보면 지금 이 정도 흔들림은 당연하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ATR은 단독으로도 쓸 수 있지만 MACD, 볼린저 밴드, 거래량과 함께 보면 더 강력합니다. 특히 ATR이 낮고 밴드도 좁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곧 시장이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빠져도 손절, 그리고 조금만 오르면 익절하는 것처럼 정확한 기준 없이 매매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털리고 큰 수익을 먹을 기회를 놓치죠. ATR은 이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ATR은 시장이 숨쉬는 폭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ATR이 올라가고 조용히 움직이면 ATR은 바닥을 기어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시장이 위험한가 아니면 기회 구간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어디서 나올지, 어디서 버틸지도 보입니다. 이처럼 ATR은 단순한 보조 지표가 아닙니다. 트레이더가 심리 대신 숫자로 대응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감으로 손절하고 느낌으로 익절하셨다면 오늘부터는 ATR로 손익 기준을 수치로 설계해보세요. 이제는 감이 아니라 수치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ATR이 바닥권에 있을 때 볼린저 밴드도 좁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장이 곧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는 스퀴즈 구간에서 ATR 지표를 활용하여 시세 폭발 구간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을 익히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력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고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한 캔들을 만듭니다. 오늘은 그 흔적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양봉 진짜일까요? 아침에 갭 상승하고 거래량이 실리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르나 보다 하고 따라붙죠. 그런데 갑자기 윗골이 길게 달리며 하락 전환. 이게 바로 세력의 심리 흔들기입니다. 세력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가 그 양봉을 보고 따라붙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물량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이걸 속임수 양봉 또는 유인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별은 어떻게 할까요? 1. 전날 거래량 대비 갑자기 폭증했는가? 9. 상단에 긴 윗꼬리가 있는가? 3. 종가가 전고점 근처에서 밀렸는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양봉은 진짜 상승이 아니라 세력의 매도 유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 갭 상승 후 거래량이 터지고 장중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단에서 저항 맞고 밀리면서 윗꼬리 발생, 결국 종가는 시가 부근으로 밀리며 속임수 양봉 완성. 이걸 따라잡은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고점에서 물리게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갭 상승 후 양봉이 나왔고 윗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캔들 종가는 시가 근처로 밀렸고 지지 못 받고 다시 하락합니다. 이건 진짜 상승이 아니라 세력의 출구 전략입니다. 세력은 단타 투자자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봉을 만들고 뉴스까지 띄우고 거래량 터지면 우리는 스스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세력은 그 타이밍에 물량을 넘기고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양봉이 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차트는 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읽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양봉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양봉은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심리 해석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가 조용한데 이상하게 불안할 때 있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큰 시세는 대부분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가장 먼저 잡아내는 조합. 바로 오늘 소개할 ATR과 볼린저 밴드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전 가격이 어느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시각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상단과 하단 밴드가 비정상적으로 좁아지는 구간, 즉 밴드 폭이 꽉 조여진 상태가 바로 스퀴즈입니다. 이건 시장에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고 곧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ATR이 필요한 이유는 밴드가 좁아졌다고 해도 진짜로 움직일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움직임의 징조를 잡아내야 하죠. 바로 여기서 ATR 평균 진폭 범위가 등장합니다. ATR이 바닥권에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건 곧 정체 구간에서 시세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스퀴즈 플러스 ATR 상승은 변동성 폭발 직전.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1. 볼린저 밴드가 수축 중일 것. 2. ATR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을 것. 3. 그 상태에서 장대 양봉 또는 음봉이 거래량과 함께 터질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시세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왼쪽부터 볼린저 밴드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하단에 ATR 수치가 9에서 11 근처에서 기고 있죠. 그러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이 상단을 돌파합니다. 그 동시에 ATR이 급상승합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폭발 시그널입니다. 볼린저 밴드만 봐서는 터질 것 같은 느낌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TR을 함께 보면 진짜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포착할 수 있죠. 스퀴즈 구간, 이제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대응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승하는데 불안하셨나요? 거래량은 많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많이 거래된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고급 기술, 볼륨 프로파일과 POC를 통해 세력이 어디서 사고 파는지 추적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거래량은 차트 아래에 있는 세로 막대죠. 이건 시간별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세력은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격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볼륨 프로파일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누적된 거래량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가로 막대가 길수록 그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긴 막대는 뭘까요? 바로 POC, Point of Control입니다. POC는 특정 기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이 쌓인 가격입니다. 즉, 이 가격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매수와 매도를 주고받았다는 뜻이죠. 세력의 매집 흔적이 남는 자리, 그것이 바로 POC입니다.
POC는 단순히 많이 거래된 가격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나중에 강한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 됩니다. 주가가 POC 위에 안착하면 매수세가 이깁니다. 하지만 POC를 이탈하면 세력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POC는 21,250입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21,250을 테스트하러 내려오면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작용하면 매수 무너진다면 매도 신호입니다. POC는 단기 대응에도 매우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POC 위에 안착하면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POC를 아래로 이탈하면 매도 전환의 단서가 됩니다. POC 근처에서 횡보할 땐 세력이 매집 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돌파 방향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POC가 위로 계속 이동 중이면 시장은 상승 전환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래로 이동하면 세력이 가격을 낮춰 재매집하거나 하락 전환 신호일 수 있죠. 이번에는 실제 차트에서 POC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왼쪽 도구 모음에서 인디케이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볼륨 프로파일, 픽스드 레인저를 선택하세요. 이제 차트에서 분석하고 싶은 구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오른쪽에 수평 막대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가장 굵은 선이 바로 POC, 즉 세력이 가장 많이 거래한 가격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POC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쌓인 가격입니다. 즉 세력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고판 흔적이 남은 자리죠. 이 가격은 나중에 강력한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 됩니다. POC 위에 있으면 눌림 매수 POC 아래로 이탈하면 매도 전환 신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트레이딩 뷰에서 볼륨 프로파일, 픽스드 레인저를 쓰면 가장 굵은 선이 POC로 자동 표시됩니다. 이제는 세력의 매집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진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 HTS와 MTS에는 POC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POC를 정확히 보려면 트레이딩뷰 또는 외부 전문 차트 툴을 쓰는 게 최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레이딩뷰 무료로 POC 확인하는 방법과 POC 없는 환경에서 유사한 매매 전략 세우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볼 때 아래 거래량만 보지 마세요. 이제는 옆으로 쌓인 거래를 보세요. 볼륨 프로파일과 POC를 알면 세력의 흔적이 보이고 진짜 타이밍이 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